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수습 때문에 많이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심양면 협조해 주셔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국정자원 복구율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에서 몇 %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현재 28개 중에 16개는 복구가 됐고 12개는 복구 진행 중인데요. 1, 2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복구되었습니다. 네, 앞서서도 여러 번 질의 중에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의 이슈는 정보 보안이 아닌가 합니다. 국정자원 화재뿐만 네. 아니라 통신사 해킹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이버 바이오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미래 주요 산업 기반이면서 국가 방위의 관점에서 문제 발생하기 전에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뭐 데이터 백업이라거나 보안 해킹에 대한 보안이라거나 재난 복구 시스템은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했고 보안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에 BGI라는 중국 기업이 전 세계 52개국 800만 명 이상의 임산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중국 당국과 공유했다는 의혹 언급이 나왔죠. 로이터 통신에서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출신의 임원이 노보진이라는 기업을 설립합니다. 이 회사 임원 출신이셨습니다. 이 기업 또한 다음 주시면 2023년에 대만 국민들의 유전 정보를 중국으로 보낸 정황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이번에 생물보안법을 작년에 좀 어려웠는데 이번엔 아예 국방수권법에 넣어서 상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5개의 기업을 국방기업으로 정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BGI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네요. 한국에 지사를 냈는데 지사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간 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올해 6월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로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니 임대계약자와 국내 최초의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를 좀 봤더니 유전자 분석이나 실험에 대한 장비나 인력은 없어요. 직원이 6명인데 행정직, 영업직만 있습니다. 대표는 국내에 상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희가 내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석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죠.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계신 기관 맞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여기서 10% 정도 수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검진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협회 회장 그리고 임대계약을 맺은 투자회사 대표 두 분이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입주기업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두 분 다 똑같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잘 조직화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죠. 네. 굉장히 가치가 높으면서도 유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그 노보진 코리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사 확인을 했더니 이거는 단순한 임대차 관계고 정보 공유나 공동 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라는 거는 확인 보고를 받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건강관리협회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시면 건강관리협회의 해킹 시도를 본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심지어 동일 IP에서 반복적인 10,000건 이상이 되는 접속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 폭증하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시면
보통 해외 서버를 거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한국 내부에서 갑자기 3월, 4월, 5월 비슷하게 하다가 6월, 7월, 8월 폭증하는 거 보이시죠? 네. 동일 IP에서 이렇게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해킹 시도의 데이터도 여쭤봤어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완벽하게 대응해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일 기관에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정보, 특히 유전자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곳에 이 정도의 해킹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매우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야말로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이버 보안은 중요하고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요. 이전에 처음에 생명윤리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 관련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법상 이 법에서 정한 검사 목적이 아닌 이상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게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해당 법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증인을 부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노보진 코리아 대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 어렵다고 하셨고요. 네. 한국건강관리협회 쪽을 저희가 내일 참고인으로 모셔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이버 해킹에 대한 시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 이런 보안, 정보 보안하는 그런 전문 기관들하고 좀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위협이 있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와 협의하고 확인을 해서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노보진 코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거는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임대해 있긴 하지만 건강관리협회하고의 공유는 없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노보진 코리아가 국내의 다른 병의원이나 뭐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에 대한 걸 의뢰받아서 그걸 또 외국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지 하는 그런 세부 사항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디오픈랩이라는 곳에서 이미 서울대와 연세대 쪽과 업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보진 코리아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고 그 말씀하신 메디어 오픈 랩이라는 데는 여러 군데가 랩 시설을 공유하고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분리해서 유전자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위험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킹에 대한 걸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하기에는 우회로 들어와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협회 쪽에서 같이 일한 적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분명하게 건강관리협회 정도에 들어오는 기업이 심지어 유전자 유출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아보지 않고 유출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분절된 게 아니라 통합된 그런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